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저는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막 유럽, 미국 신문기사들 너무너무 거의 갖다다 쓰더라고요. 그래도 뭐 되나? 근데 이런 게 인용하는 게 학문이나 교육을 위해서 일정 부분 허락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일부 인용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까 하냐면 요 며칠 기사 중에서 정말 일본이 정말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가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앞으로 일본의 좋은 점, 일본의 장점, 일본을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좀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한숨이 나온 그렇다고 일본의 다른 일반 사람들도 한숨을 안 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댓글이 많잖아요. 이건 야후재팬의 기사였었는데 MBS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인데 달린 댓글을 보면 이렇게 간발해 최선을 다하라는 이렇게 응원도 있지만 이렇게 한심스러워하는 그런 비판적인 글도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자,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수업처럼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편집으로 막 이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게 좋은데 실제로 찍고 난 다음에 보면 발음을 이상하게 했다든가 표정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단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잘라내고 하는데 뭐 TV 편집이 그런 거죠. TV에서 화면이 막 바뀌잖아요. 괜히 그런 건가? 심심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편집을 했다는 얘기기도 하죠. 화면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되도록 잘리지 않고 계속 그게 얼마나 좋아요. 편집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완벽한 그 동영상은 우리가 수업에서 오늘 하는 거하고 전혀 또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오늘은 신문기사를 하나 눈에 크게 띄어서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도 아니고 평론도 아니고 그냥 제 감상을 늘어놓는 수준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목고조 진코에세 목조 인공위성인데 츠신데키지 오왔다. 통신을 하지 못하고 끝난 이치고기노 우치항에까라 1호기 발사해서 거강했지 5개월 키노 독세에 이카시다. 나무에 여기서 지금 걸리는 겁니다. 인공위성이죠, 여러분. 진코에세인데 나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됐어요? 이 말만 들어보고 인공위성에 나무를 쓴다고? 뭔가 이상하잖아, 그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 제목은 키노 토크세이 이카시다. 나무의 특성을 살린 니고키노 카이아치니 훈토. 2호기, 1호기는 발사했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카이아치는 개발에 훈토, 분투하고 있다고 하고 꺽쇠를 한 다음에 그 주인공의 말을 좀 적어놨습니다. 목고조 나라. 목조라면 나무로 만들었다면 지구 환경을 기레이나 마마데오케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둘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5월 3일 누가쯤입니까? 누업이 MBS 뉴스라는 그 기사인데 여러분 인공위성에 만들 때 나무를 쓴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공위성 관심 있는 분이 있으셨을 테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이 진공 상태로 우주 나가는 건데 대극권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 나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될까? 근데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나중에 이렇게 폐기 처리했을 때 지구 환경
아니면 우주의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새로운 개발, 소재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목재를 쓰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자동차도 우리도 요새 5,000명씩 죽나요? 한 해? 옛날에 6,000명씩 했는데 4,5,000명씩 죽잖아요.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하니까 야 리어카를 쓰자 라고 하는 같은 발상이라서 미안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멍청한 발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자가 제가 30년 전에 한참 일본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우주로 나간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 유영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최초로 그 사람이 이 교토 대학에서 그걸 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절망을 하잖아요. 현재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국가고 사회고 세계고 그런 게 현재의 절망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미래를 위한 막 찾는 게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일본에서는 문화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현재 이 막힘 아니면 정체됨을 뚫고 나가자는 그 수단 방법을 과거에서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 국학이라든가 그 시대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신화 시대 얘기로 돌아가죠. 그 시대에 순수한 게 있었으니까 그게 국학인 건데 결론은 천황폐하 만세인 건데 결론. 그것처럼 기술도 현재의 그 정체 뒤처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과거로서가 찾는 거. 과거에 뭔가 영광이 있었나? 찬란한 영광이 과거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어떤 F 단계에서 한계가 이르면 G, H 막 이렇게 뒤를 찾는 게 아니라 모색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 안에서 과거에 있는 뭐에서 현재를 탑할 뭘 찾아보자 하는 게 일본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새 문화도 과학이든 예술이든 그에 관련돼서 이 인공위성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신칸센 다이바크아, 신칸센 대폭발한 이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쿠사나기 치요시 나오는 건 주인공인데 연기도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잘하냐? 그러실 것 같은데 배우들이 다 연극하는 배우 같습니다. 어떤 한 인물이 대사를 읊으면 세리흐라 대사라고 하는데 세리흐를 읊으면 나머지들은 아니 일 안 하고 다 그걸 듣고 있어. 연극처럼. 연극은 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연극식 뜻이 만들었어.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스토리가 산으로 가가지고 결말도 안 보고 제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폭발했나? 근데 그 풍경들 여러분 저는 뭐가 보였냐면 그 영화가 신칸센 다이바크아 대폭발 원래 옛날에 있던 영화입니다.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 거죠. 조금 내용도 바꾸고 했어요. 현대식으로. 그런데 그 일본의 풍경, 토호쿠, 센다 이렇게 거기가 그 신칸센에 폭주를 하면서 폭탄을 싣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풍경들을 보여줍니다. 논, 도시 이런 것들, 산들. 여러분 CG들 많겠지만 얼마나 정리가 잘 됐는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옛날에 일본 가면 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곳곳에 공사판이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거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기술들, 건축이든 농업이든 뭐든 거기에 머무른 기술의 극한의 모습을 이렇게 구해낸 놓은 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못 따라갔죠, 일본은. 따라갔어야 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나무로 인공위성을, 초소형 인공위성인데, 그거를 1차는 실패했고, 2차를 2027년, 2027년, 5년이니까 2년 남았네요. 개발 완료해서 쏘아올린다고 합니다.
이 무슨 엉터리 발상이야 라는 게 저같이 순수 문과에 뼈를 묻은 사람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 이과를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아, 로켓 쏘지 마라. 로켓이 아깝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그래서 그 기사를 강독을 조금 해가면서 일부만, 그리고 댓글도 있잖아요. 댓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 잘해라, 그리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참조하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은 다 나를 위한, 나한테 참조거리지 그게 나한테 이렇게 뭐 나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국가를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50대는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몸도 변화가 있고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건강 항상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그 목조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이 우측하이아 전후액시쇼 가에르 카모시레나의 초생 니미차크, 이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우측하이아 전후액시쇼, 우주 개발의 역사를 가에르 카모시레나의, 바꿀지도 모르는 초생니 미차크, 도전에 밀착했다고 이 기사가 전치를 했습니다. 목조 인공위성이 우주 개발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도전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관을 할 수가 있지? 이 기자의 그 시선이 그 목조 인공위성 개발 발사의 시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 안에는. 그리고 교토 대학研究室,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토 대학 하면 도쿄 다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학풍이. 인터뷰 같은 거 아니면 거기 경험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도 안 나가는 거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시험만 딱 보고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교토 대학, 도쿄 대학, 좋은 대학들, 서울대학 가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어떤 녀석들이. 아무튼 교토대가 이렇게 그 특별한 연구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선을 보기에는 엉터리, 지금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처럼 그런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 괴짜들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좋은데, 그런 건 좋죠. 근데 일본이 그만큼 지금 돈이 많고 견적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미국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트러블 막 생기는 건데, 어떤 계획을 추진했다가 포기가 막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인공위성이 약 10cm 시오, 약 10cm, 6cm, 10cm, 아무튼 이거 괜찮습니다. 시오, 사방 10cm. 이 작은 거 요만한 거야. 생각해보면, 저기 있네. 이거 뭐죠? 이거 큐브. 마치 뭐지? 그 이름? 생각 안 나. 그만한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오모사와 1kg 호도. 무게는 1kg 정도의 초코가타 에이세, 초소형 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신 우주에서 원래는 로켓에 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사실 엄청 많이 들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행사가 노이타카오 시라는데 3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비행사가 돼서 일본이 최초로 우주 바깥에 나와서 유영을 한 최초의 비행사라고 합니다. 전 기억이 납니다, 이거. 뚜렷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진코 에이세이노 소노고, 인공위성의 그 후 소노고니 기기감을 이다있다. 위기감을 느꼈다, 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이타카오 씨가. 70살은 됐겠다. 60, 70살 됐겠네요. 근데 이분이 인공위성이 올라가면 또 수명이 닿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구 궤도로 들어와서 타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건데, 불타서 뭐가 남긴다고 하는데, 근데 대기권은 재도립을 하는 거잖아요. 도립하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산화 알루미늄이란 걸 마구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권을 가려서 태양빛을 가려서 한랭화라든가 칸레이가 추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빙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조 기쇼가오거르 이상한 이상기상이 이상하다. 한국말로는 이상기후가 되겠지. 그게 일어날 거라는 이 사람의 그런 위기감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그럼 목조 나무로 만든 그 인공위성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주 비행사하고 이런 인공위성을 만드는 엔지니어, 과학자들하고 맥이 통하나?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게다가 예를 들면 나무를 만든다고 틀을 짠다고 해도 안에 들어간 건 나무가 아니잖아요. 응? 장비들은 반도체든 뭐든 그것도 다 금속이든 뭐일 텐데 그 생각은 안 하나? 아니면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나무가 지금에 써 올린 인공위성들이 뭐 한 해에 3,000개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가 떨어질 때 그럼 소재 개발을 서둘러서 하여튼 소재를 뭔가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분해될 때 산화 알루미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기술 발전을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무도 있어. 나무는 타면 아마 별로 안 남잖아. 그런 생각 했나 봐. 단순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그 산화알루미늄이 축적되어서 그 대기권을 감싸서 한량화가 되면, 근데 제일 재밌는 거예요. 여기도 금방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래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잖아요. 뜨거워지는 거. 근데 인공위성이 많이 떨어지면 지구가 한량화, 추워진대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마구 쏘아올려가지고 다 떨어뜨린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같은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기사 조금씩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돌파구체라고 일본에 얘기하는 돌파구 한자 말입니다. 돌파구를 어디서 찾냐? 일본 고라이노 기주츠. 일본 고래, 옛날부터 써온 기술. 사시모노. 손가락 지자하고 모노. 한번 물자 써가지고 사시모노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나무로, 책장이든 가구를 짤 때 못 없이 하는 기술 있잖아요. 집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기술을 사시모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죠. 돌파구는 일본 고래의 기술, 일본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술, 옛날부터 있었던 전해져 온 훌륭한 그런 기술. 이게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거 회귀적인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도 과거에는 뭔가 훌륭한 게 있는 거야. 그걸 현대에 쓸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이게 그 국학하고 비슷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일본의 천황제를 가지고 군국주의, 제국주의한 거와 똑같은 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다음 패전 이전까지 일본은 잘 나갔죠. 그래도, 꼭 과거의 그런 군주제가, 실제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손해를 주었는가?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옛날에 사시모노, 이 짜맞추는 그 나무로 그런 기술을 인공위성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납득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의 문제를 과거에서 풀어내 해답 열쇠를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는 널리 온갖 부분에 퍼지는 이 만연한 이 관념에 대한 지적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혹시 일본에 관해 좀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1차 발사를 했고 작년에 발사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이게 날라갔다가 이 안테나가 이렇게 내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그거를 통신을 알리기 위해서 안테나를 쏙 뽑는 거였었나 봐. 어떻게 생긴 안테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안 찾아봤습니다. 그거 찾아 뭐해? 근데 안테나가 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실패해서
4월 시가치 효과 4월 4일에 지키노 다이키겐이 사이 도준요 시대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해서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통신도 안 됐을 텐데 이게 안 펴졌다고 했잖아요, 안테나가.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레이더 같은 게 있으니까 알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기사에 쭉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 반파크, 오사카 엑스포를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동그랗게 목조 건축물을 그게 사시모노겠다. 맞다. 그게 못을 하나도 안 쓴 나무만 엮어서 만든 엄청난 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나무에 옛날에 자라던 거, 근데 이 오사카 쪽에는 지진에 100년마다 온 지진, 제 지진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꼭 보세요. 한번 그거에 이렇게 동영상은 한번 올르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추천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지진에 관련된 일본 문화와 있으니까 보시면 지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100년에 한 번에 올 지진이 근래에 조만간 올 겁니다. 이건 100년마다 꼭 왔기 때문에 100년 주기를 거의.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해일이 오는데 그 오사카 엑스포에서 목조 건축물은 해일을 견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견딜 수 있게 해줘야지. 그 행사장에서 6개월인가 한다고 하잖아요, 엑스포를. 혹시 해일이 오면 도망가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했나 봐. 돈이 없긴 한가 봅니다, 일본이. 그리고 아까 안테나가 안 펴졌다는 그게 추정이지 정확한 실패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해서 이 안테나를 그 나무 상자 안에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 안에 내장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이 전파를 방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1차 때는 그런 장을 안 하는 거야? 1차 때 나무 안에 그 안테나 같은 걸 설치했으면 당연하지. 아무 문제 없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지. 안테나가 안 펴졌어도 나무가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했을 텐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테나를 내장해야겠다라는. 그리고 2027년에 쏜다고 하는데, 우리 인공위성을 만드는 건 얼마 안 비싸지만, 그 발사체가 있잖아요. 쌓아 올려주는 거. 10cm, 10cm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걸 쌓아 올리려면 그만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세금. 일본 돈 없다고 하는데. 참. 그렇죠. 여전히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일본은 자기들이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노이 타카오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목조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해야겠다라는 이 의지는 되게 좋은데, 그러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게 힘성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는 그 목조 인공위성에 대해 무지무지 호의적입니다. 근데 기사에 대한 일본은 우리 댓글은 욕이 뭐든 다 욕이지만 욕이 많이 용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은 의외로 정말 열심히 달아주는 이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전문가도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데 댓글을 다는 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탁탁 지적을 해주시죠. 그래서 댓글도 어느 정도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같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간바테 호시 여러 가지만 쓰고 딱 끝에 간바테 호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도전하시게나 그런 표현이 많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얘기들. 우주는 진공인데 진공 상태의 목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무를 만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실용성이 없는 걸 왜 하고 있냐 이놈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위성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분해가 되면서 그
산화 아루미늄과 대기권을 감싸서 심각한 지구 한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 위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다, 얼마나 많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그 오염물질이 문제가 아닐까요?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난화라는데 많이 떨어져서 한량화를 하면 딱 맞지 않냐라는 그런 재미있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기타이와 신나이가 상상이 나르는 열심히 펴시라라는 과학자들에 대한 응원이. 근데 그분은 우주 비행사였지 과학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키워터다가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논문 소재가 필요하잖아. 논문 소재를 위해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세금 도둑 놈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긍은 하나 연구자들의 연구를 응원한다라는 응원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다 혹시 정말로 목조로 나무를 만드는 그 인공위성이 위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술적이고 그리고 지적 연구, 탐구에 대한 그런 건 좋긴 한데, 이 실제적인 실용화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대학원 연구이기 때문에 키워터다가 옛날 지금은 국립대학이 아니라 옛날 제국대학이었다가 국립대학이 됐다가 지금은 독립행정법인입니다. 일본 제국대학들은 다. 제가 나온 큐슈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금을 쓰는데 이런 연구의 타당성. 우리는 돈이 정말 많으면 이렇게 기발한 연구, 쓸데없이 보이는 연구도 모든 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런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것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에 어찌됐건 열심히 연구만 하면 돼. 그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발한 생각도 있어. 일단 수명이 닿으면 뭔가 장치를 해서 이렇게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게, 스윙바이란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런 거로. 그래서 지구 밖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냐? 쭉 날아가 태양에 떨어지면 되지 않냐?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바깥으로 내보낼 기술이 없나 보죠. 하긴 다 수명이 닿으면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자. 무한 광대한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자꾸만 상상하면 초라해지는 인간이, 지구가 은하가 초라해지고, 그리고 끝은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에 대한 얘기니까 넓은데 그냥 그거 이렇게 날려보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연구를 위한 연구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비판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라이트 형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그러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린다고 했을 때 막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근데 그게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한 건데 도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쓸데없어 보이는데 도전한 게 아니라 하찮은 것에 도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 이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기꾼 밑에 온갖 천재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기꾼 밑에 대신 성과가 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친구 화성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꿈을 꿀 수 있는 멋있는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건데, 목조 인공위성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짧은 지식, 제가 과학에 대해 뭘 알아 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은 양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한량화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네요. 세상에 위기감을 조성해서 쓸데없는 연구비 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세상을 보는 건 비싼 것 같아요. 조이를 보고 하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스페이스 데브리.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그 정도, 우주고미 정도 느낌 같은데,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같이 나가면 참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기사는 다 맞는데 일본 문화 이건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심지어 영화에서까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퇴행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과거에서 현재의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기운은 뭔가. 또 교육치고 얘기도 제가 교육과 촉구 앞에 동영상 만들어놨는데 이건 제가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긴 하지만 서운하긴 하대. 근데 그게 또 요새 가끔 또 뉴스로 기사로 언급이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F에서 정체된 문제를 G, K 이런 식의 미래에서 찾는 게 아니라 A, B, C, D, E 안에서 찾아서 F 다음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역행하는 걔 어디서 왔을까? 단순히 메이지 시대 이후 태평전쟁 패전 전까지 그 일본의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그 시대, 그 일본의 모습들, 일본인들을 회고하고자 하는 것인가? 뭔가 커다란 그 흐름은 그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으면 뭐 문화론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고 보니 요새는 문화론 멋있게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없네. 이혜령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혜령 선생님 옛날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것도 그 시대에 아이와라든가 써니라든가 워크맨이라든가 일본의 캠코더라든가 작게 만든 기술에 대한 그 영감을 얻으셔서 쓴 글이긴 한데 거기에서도 정말 안 맞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석학 같은 사람은 저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목재 인공위성 초소형 초고가다 그를 개발하는 노이다 거시 제 시대 사람이다. 저보다 당연히 좀 더 있을 겁니다. 에 대한 기사가 나 눈에 팍 띄어서 한번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한국도 현재의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되었을 때 미래가 잘 안 보일 때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미래를 위해서 다음 모색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불굴의 의지로, 불태전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카사마 되시다.